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에디터 H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알려드린 수많은 아이폰 꿀팁들 다 기억하시죠?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갈 거예요. Do you remember? 아이폰의 설정 앱에 보시면 진짜 우리가 모르는 온갖 기능이 숨어 있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손쉬운 사용이라는 메뉴에 숨어 있는 기능을 살펴볼 거예요. 아, 애플이 이런 것까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는 회사구나. 생각보다 의미 있고 유용한 기능이 많아서 놀라실 거예요. 먼저 이 손쉬운 사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iOS에 있는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기능들인데요. 뭐 사용자의 그때그때 필요나 신체적 상황에 맞게 아이폰의 조작법이나 인터페이스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가 있거나 청각장애가 있거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도 아이폰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또 장애가 없더라도 뭐 노안이 왔거나 시력이 굉장히 나쁜 편이거나 손을 다쳤거나 뭐 사람에 따라서 아이폰을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조작하기 어려운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비한 기능이 손쉬운 사용인데요. 각각 사용자의 신체적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 기술의 이로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손쉬운 사용 메뉴의 골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시스티브 터치라는 기능 들어보셨죠? 이렇게 저 지금 띄워놨는데 아이폰 화면에 이 동그란 터치 버튼이 여기저기 떠다니는 이 기능 있잖아요. 보통 홈 버튼 대용으로 많이 쓰는데요. 화면을 자유롭게 터치하면서 쓰기 어려울 때나 원하는 기능을 좀 더 쉽게 실행하고 싶을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여기 어시스티브 터치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상위 레벨 메뉴 사용자화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사용자화를 잘 활용하시면 진짜 편하거든요. 자주 쓰는 기능을 아이콘으로 꺼내 놓을 수 있는데요. 최대 8개 아이콘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주로 한 손으로 폰을 잡고 실행하기 어려운 메뉴들을 넣어놨어요. 제 폰이 또 여러분 아이폰 11 프로 맥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있을 때 화면 최상단을 터치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어시스티브 터치 상위 레벨 메뉴 사용자화 메뉴에다가 한 손 조작이 번거로운데 자주 쓰는 메뉴를 넣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이렇게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이렇게 즐겨찾기한 아이콘이 뜨게 해놨거든요. 여기서 원하는 아이콘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여기 알림을 누르면 알림창이 바로 내려오고, 또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음량이 줄어들고, 또 pinch 같은 거는 한 손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는 조작이니까. 근데 여기 펼치기 오므리기라는 메뉴를 꺼내두면은 한 손으로도 이렇게 핀치 줌인 줌아웃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진짜 편하죠. 그리고 이 가상 버튼을 이렇게 이중 탭하는 거랑 길게 꾹 누르는 동작도 따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서 이 버튼을 이렇게 이중 탭을 땅땅 하면 바로 스크린 캡처가 되고요. 그리고 길게 누르면 짠! 이렇게 제어 센터가 내려오게 해놨어요. 여러분 제어 센터 원래 불러낼 때 여기서 이렇게 해야 내려오잖아요. 근데 한 손으로 잡고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을 완전 편하니까 자주 쓰는 기능으로 자기 상황에 맞게 잘 설정해서 써보세요. 진짜 편합니다. 양손을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고, 대중교통에 타고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손을 하나 잡고 있다 이러면 한 손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잘 써먹어 보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에 약간 향수가 있는 게, 옛날에 아이폰 막 6, 5 이럴 때는 물리 홈 버튼이 고장나면 제 친구들이 홈 버튼이 안 눌리니까 이 터치 버튼을 대신 꺼내놓고 유용하게 쓰고 그랬거든요. 네, 두 번째 기능은 실시간 듣기라는 기능인데요. 이게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막 에어팟의 숨은 도청 기능 이래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아이폰을 내 에어팟이랑 연결해둔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디선가 내 뒷담화를 하는 것 같아. 그럴 때 그 자리에다가 몰래 내 아이폰을 이렇게 놓고 오면은 그 소리를 에어팟으로 몰래 연결해서 뭐 엿들을 수 있다, 뭐 요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실시간 듣기라는 게 도청 뭐 이런 걸 원하는 기능을 절대 아니고요. 청각 능력을 보조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사용자의 청력이 약한 경우도 있을 거고, 만약에 뭐 되게 넓은 강의실이나 강연장 같은 데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강연자의 목소리를 원활하게 듣기 어려울 때도 유용합니다. 일단 내 에어팟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연결하고 실시간 듣기 기능을 활성화하면 되는데요. 이 기능은 어디 있냐면은 설정에서 제어 센터, 그리고 제어 항목 사용자와 여기 들어가서 듣기 지원 기능을 활성화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어 센터에 들어가면은 여기 귀 모양 아이콘 보이시죠? 이 기능이 듣기 지원 기능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켜둔 상태에서 아이폰을 말하는 사람 근처에 이렇게 가져다 두면은 아이폰이 마이크 역할을 해서 소리를 조금 더 증폭해서 에어팟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에어팟뿐만 아니라 아이폰과 연결 가능한 보청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리를 꼭 시리라고 부르면 여러분의 시리가 작동하는데? 그리고 사리를 꼭 음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손쉬운 사용에서 사리 설정에 들어가면 타이핑으로 사리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두고 사리를 호출하면 타이핑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해둔 쇼컷 기능을 쓰거나 사리를 사용해서 더 쉽게 활용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말을 하기 어렵거나 소리를 낼 수 없는 장소라면 이 기능을 활용하셔도 좋아요. 당연히 이 경우에는 외부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사리야, 혜민이한테 조용히 하라고 메시지 보내줘. Sorry. 형아미님, 이혜민님이 닥치라고 전하십니다. 이제 시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도 한번 살펴볼까요?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우리가 시각이 있더라도 시력이 되게 많이 떨어지거나 노안이 왔을 때는 이 아이폰 안에 표시된 내용을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 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눈이 침침해졌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활용하면 좋은 게 확대 축소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은 핀치 줌으로 확대가 안 되는 화면도 다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홈화면에서는 이렇게 확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확대 축소를 활성화해 놓으면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 바로 확대 메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정 부분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거든요. 세 손가락으로 3번 터치하면은 이제 쓸 수 있는 확대 메뉴들이 나와요. 그래서 특정 영역만 돋보기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확대 비율을 높일 수도 있고요. 이게 저도 가끔씩 좀 이거 확대해서 보고 싶은데 안 되네? 라고 해서 핀치줌이 안 먹히면은 이걸 캡처한 다음에 사진 앱에 들어가서 캡처한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대 축소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은 분명히 쓸모가 있을 거예요. 확대기라는 기능도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그냥 이 아이폰의 카메라를 돋보기처럼 쓰는 건데요. 대단한 기능은 아닌데 활성화를 해두면 빨리 불러낼 수가 있거든요. 측면에 이 버튼 있잖아요. 이거를 빠르게 3번 딱딱딱 누르는 동작으로 바로 확대기를 열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작은 글씨를 보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돋보기가 없거나 한 경우에는 이 확대기로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를 돋보기처럼 쓰면은 이제 확대 비율도 바꾸면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생맹이 있거나 화면 속에 텍스트를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손쉬운 사용의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 메뉴에서 색상 필터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색연필 색깔이 바뀌는 걸 한번 보세요. 여기 이거는 적생맹, 그리고 이거는 녹생맹, 그리고 이거는 청황생맹에 맞게 색깔을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실제 색상이랑 상관없이 내용을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제공되는 필터예요. 이렇게 녹색맹을 선택을 하고 나서 사진을 보면 원본이랑 사진이 완전 다르게 표시되죠. 이게 녹색맹인 사람한테는 더 식별이 쉬운 상태의 컬러인 거죠. 참고로 이 색상 필터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될 때만 적용되는 거고 실제 색상 정보는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사진 파일을 공유하거나 다른 기기에 옮겼을 때는 원본에 있는 색상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보이스 오버 기능입니다. 화면을 보지 않은 상태로도 쓸 수 있게 해주는 제스처 기반의 화면 읽기 기능이에요.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사용해보고는 제가 기존에 쓰던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달라져서 좀 멘붕이 왔거든요. 이제 보이스 오버 기능을 활성화하면 보이스 오버를 켭니다. 설정, 손쉬운 사용, 뒤로 버튼, 말하기, 명령. 이렇게 하나하나 터치할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안내음이 들려요. 이거는 말하기 속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빠른 듯하게 해놔야 사실 실제로 정보 습득할 때는 안 답답하거든. 생각해보면은 저는 이 보이스 오버 기능이 당황스러운 게 당연한 게 이미 눈으로 화면 속 어디에 버튼이 있고 어디에 메뉴가 있고 내가 무슨 메뉴를 선택하려는 건지 이미 확인한 다음에 터치를 하잖아요. 근데 보이스 오버 모드에서는 제가 터치를 한번 한다고 해서 바로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터치를 했을 때는 이게 어떤 메뉴인지 음성으로 안내가 나오고 바로 실행이 되지 않고 이거를 실행하고 싶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더블 탭을 해야만 실행이 되는 거죠. 화면을 넘길 때도 그냥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할 수 없고 세 손가락으로 쓸어 넘겨야만 스크롤이 됩니다. 홈화면으로 이동하는 제스처도 다르거든요. 비슷하긴 한데 아래에서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고 나서 손끝에서 진동이 한번 느껴진 다음에 손을 떼야 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냥 듣기에는 되게 복잡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각장애인 분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이폰의 모든 기능을 이 터치 피드백하고 음성 안내만으로도 완벽하게 사용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참고로
개인적으로 저는 그 방구석 리뷰룸님의 영상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그 영상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더보기에 링크를 달아둘게요. 사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보이스오버 기능 중에서도 로터라는 기능이거든요. 마치 다이얼이 있는 것처럼 두 손가락을 이렇게 화면에 대고 로터를 돌리면은 원하는 기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꺼내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보이스오버 기능이 우리한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기능을 하나하나 터치해가지고 음성 안내를 들어야만 내가 뭐를 선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로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기능을 거기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돌리면서 훨씬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제 선택하고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또 재밌는 게 보이스오버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프레임 안의 정보를 보이스로 읽어서 보여주거든요. 오른쪽 상단 가장자리 근처, 왼쪽 상단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한 개의 얼굴. 뭐 후면 카메라를 통해 이렇게 셀카를 찍거나 화면을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각도를 트세요. 뭐 얼굴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보이스오버 기능에서 화면 속 정보를 읽어주는 목소리는 말하는 속도나 음성 설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바꿀 수 있고요. 저는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사실 보이스오버 기능을 처음 써봤는데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기능이 화면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여태까지는 제가 눈을 볼 수 있으니까 제 기준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당연히 화면이 켜져 있는 기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각이 없는 상태의 시각장애인이 사용을 한다면 화면이 켜져 있고 꺼져 있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옆에 있는 누군가가 뭐 내 화면 속의 내용을 볼 수 없게 내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꺼놓고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꺼놓고 쓸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iOS에 있는 보이스 오버 기능이 그 시각적인 도움 없이도 아이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정교하게 설계됐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iOS의 손쉬운 사용 메뉴 중에서 몇 가지 기능만 소개를 해드렸어요. 생각보다 진짜 잘 설계된 기능이 많아서 몸이 불편한 여러 상황을 애플이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아이폰을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게 이 기능이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손쉬운 사용에 대한 에디터 H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 기능들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서로서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하세요.